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녹십자 신고가 급등하는 거 보면서 이러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하도 전문가님이 녹십자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문가님 얼굴부터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시장 지금 먼저 크게 좀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샴페인을 터뜨릴 수도 없고 또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지난번에 그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때, 이제 해외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해외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강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제2의 이 바이오 빅사이클이 터질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제가 CMO라는 키워드와 RNA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녹십자 22만 원대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도 2만 3, 4천 원대 추천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63만 원대,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한 2만 3, 4천 원대, 5천 원대. 그러니까 CMO 관련된 업체 위주로 계속 추천을 좀 드렸죠. 이제 왜냐면은 코로나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걸 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수혜주 찾기에 바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선 불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니 예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좀 현명하게 가려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보면 코로나 백신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려면은 CMO 업체가 가든지, 아니면 모더나가 나와도 RNA고요. 화이자가 나와도 RNA고, 테어백이 나와도 RNA거든요. 산노피가 나와도, GSK가 나와도 RNA란 말이에요. 이 백신 시장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한 60억 도스 정도가 1년에 생산되는데 거의 더블 이상 생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린 주식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메인으로 좀 등장을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RNA 추출 장비 관련돼 가지고 제놀루션 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RNA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숫자가 계속 찍힌다. 올릭스도 기술 이전을 좀 하면서 숫자가 좀 찍히고, 그래서 제놀루션도 숫자가 좀 찍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ADC 제형 변형 mRNA를 기반으로 한 이 기술 수출 자체가 찍히면서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CGN이라는 기업이 이 3만 원대에서 이 30만 원까지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10배 시세가 터졌는데, 숫자가 찍히면 이게 급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에. 근데 숫자가 찍히면 죽이지 않고 다시 2차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차 시세를 놓치셨던 분,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 6월 달에 알테오젠을 사셔라. 알테오젠을 못 샀으면 제넥시넬이나 바이넥스를 사셔야 된다. 그죠? DNA, RNA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놓치셨으면은 진단키트를 사셔야 되는, 진단키트를 못 샀다. 그러면 요런 사이클을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이클은 이제 백신을 생산해야 되니까 이제 위탁, CM 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CRO, 요런 업체들의 몸값도 전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쪽 관련된 사람 물어보면은 주문이 빗발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그냥 정부 쪽에서나 우리나라 대기업 일부에서 약간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빅파마들이 뛰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녹십자나 이런 주식들이, 녹십자 홀딩스나 이런 주식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 메인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로 DNA로 표방되었던 이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RNA 시장으로 완전 바뀔 거다.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시장이 안착되는 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시밀러 나오고 나서 완전 우리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런가 동시에 180배의 시세가 터졌습니다. 요거는 치료제가 바뀌거나 세대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대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은 완전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뭐 녹십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을 때가 22만 원인데 그때 못 사서 좀 억울하셨던 분들은 녹십자 홀딩스를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못 샀다. 그러면은 바이넥스를 사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조차도 내가 지금 도저히 살 용기가 안 난다. 이쪽이 CMO인데 좀 천천히 가고 싶은 걸 원한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누릴 때 사면 됩니다. 이게 63만 원 4천 원대 이제 제가 63만 원 4천 원대 이때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 60만 원대 후반으로 밀리면 이거 다시 공략한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파이가 더 커지는 쪽이 있어요. 이 파이가 더 커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건 RNA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릭스가 전고점 돌파된 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5만 5, 6천 원대부터 제가 계속 RNA 관련된 종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올릭스가 전고점 넘어가면서 지금 제놀루션 같은 주식들도 지금 숫자가 나오면서 전고점 넓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DNA 시장은 저물고요. RNA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제2의 시젠과 알테우전 같은 기업들이 또 터질 거다. 그래서 저는 CMO 쪽을 공략을 하시려면 이제 키노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RNA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어제장에서 성장주 섹터 많이 좀 오름세 나타냈잖아요. 오늘 장까지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해서 체크 포인트 좀 더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제가 시장 관련된 전략을 제시해드렸을 때,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제 RNA와,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바이오 위탁, CMO, 코로나 백신 생산해야 되니까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G, 그 다음에 OLED 세 개의 축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10월 달은 약할 거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반격 포인트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KMW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KMW는 지금 급하게 살아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경매가 11월 달에 있지 않고 12월 달에 있거든요. 12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나오는 건 그냥 바닥 탈피 정도 좀 된다 보고 있고 11월 둘째 주에서 이제 셋째 주 사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11월 둘째 주 정도가 이제 12일이 저기잖아요.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전보다는 좀 만기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삼성 버라이즌 관련된 이제 수주 이외에 AT&T나 뭐 이런 업체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업 이제 매각이나 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바빴었거든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에 바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사 쪽에 관련된 좀 요청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발표하는 시점 좀 미뤄야 되는 상황들이 5G 업체 쪽에서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시점과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박살이 날 거다라는 거를 공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5G가 왔기 때문에 그 공포가 걷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걷어나, 진짜로 별거 아니었네. 그럼 4분기하고 내년도 1분기 나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바닥을 잡히거든요. 그래서 KMW가 작년도에 바닥을 잡았을 때 보면 노키아 관련된 악재 터지고 나서 급락 나오다가 실적 발표됐는데 영업이익률 그죠? 25%에서 20% 떨어지면서 계속 급락하는데 이 하락을 멈춘 거는 뭐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구나. 실적 딱 발표된 거 보고 그죠?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발생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5G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증권사 레포트나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이게 아니고요. 이래서 거래량 하나도 안 들어오고 사건이 발생이 되려면 주파수 경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실적 정말 형편없어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적 발표된 시점이 11월 둘째 주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5G와 관련된 반격 포인트는
11월 중순까지는 좀 약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대로 된 센 반등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5G 가지고 있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방정 포인트를 분명히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살아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OLED 관련된 부분하고 제가 낸드 쪽 얘기 안 했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낸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동안 이제 OLED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IT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분들 전략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좁았었거든요, 범위가. 근데 이제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요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방송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